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8년 이상 재촌하면서 토지가 있는 곳에서 살면서 직접 경작을 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그 중에 농지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재촌 작용 양도세 감면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재촌 작용한 토지와 재촌 작용하여 양도세 감면하는 것과 양도일 현재 사업에 쓰지 않는 비사업 토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촌 작용 시 양도세 감면. 재촌 작용 양도세 감면은 거주자가 농지를 대상으로 8년 이상 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을 한 경우 양도세 세액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 세율 과세.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양도일 현재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투기적 소유로 보아서 그러한 비사업용 토지가 일반 지역에 소지한 경우 일반 세율의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고, 만약 그 농지가 투기 지역에 소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이 투기 지역에 소지한 경우 일반 세율의 20%를 추가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이 위에 재촌 작용 양도세 감면과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참고로 투기 지역에는 주택 투기 지역과 토지 투기 지역이 있는데 2024년 현재 토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서 2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8년 이상 재촌 작용의 의미. 8년 이상 재촌 작용 양도세 감면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 한도는 1과세기간, 양도세는 1과세기간이 1년이지요. 1과세기간에 1억, 5과세기간에 즉 5년까지의 2억까지 한도로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즉 매 5년마다 2억 한도로 양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촌의 의미. 재촌이란 농지가 소지하는 해당 시군구, 자치구를 말하죠. 해당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거나 연접이 아니라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으로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재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촌의 입증은 어떻게 하느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골의 부모님이 직접 작용을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이나 직장에 다니는 자식의 연말정산수당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주소만 농지 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자식의 집에 둔 경우에 주민등록 등본으로 입증은 되지 않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동네 지인들의 인후보증서라든가 병원 기록 또는 농자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그 농지에 재촌하였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접이란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두고 서로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연접이라고 하고, 인접이란 같은 경계선을 두고 서로 붙어 있을 필요 없이 거리상으로 가까이 이웃하는 것을 인접이라 합니다. 작용의 의미. 작용에 직접 투입한 시간.
직접 경작을 의미하는 작용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의 농지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하에 일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탁경영, 대리경작, 동일시에드원인 경작 또는 농지 임대 등은 작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서의 작용 인정 여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작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양도세 신고인의 여러 사례 중에서 3교대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작용이 부인되었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오토바이 택배 배달원, 수목 재배업을 한 사람들은 직접 경작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연소득 3,700만원. 작용에 대한 보조적 판단 조치로서 총 급여액과 사업 소득 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연도는 위 8년 경작기간 합산해서 제외됩니다. 단 농축산업, 임업 및 비과세 농과 부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위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의 판정 기준.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한 농지에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농지는 지목을 기준으로 하면 전답 과수원을 의미하는데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농지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농지 매매 계약서에 계약 조건으로 매수자가 농지를 형질 변경하여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양도일을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규정도 아래의 양도세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예규가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거래 전에 국세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예규가 변경되어 주택을 매매 시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주택을 철거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잔금까지 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도 제촌 작용 시 양도세 감면받은 사례를 보면 거주자인 갑이 10년간 제촌 작용하며 농사를 지은 후에 이제 연로하여서 힘이 들어서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에 살고 있는 큰아들 집에 합가하여 8년을 살다가 그 전에 경작했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는 현재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과거에 8년 이상 제촌 작용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양도인 갑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즉 거주자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현재 비사업용 토지라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상태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런데 만약 이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한 농지를 갑이 미국에 있는 막내 집에 3년 이상 살다가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 잠시 방문했다가 비거주자인 상태로 그 경작했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갑은 8년 이상 제촌 작용 요건을 갖춰서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 2월 15일부터 8년 이상 제촌 작용 요건을 갖춘 경우 비거주자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요. 주소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닙니다. 즉 주민등록만 둔 경우가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주소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정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양도 전에 세무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집이라든가 숙박하고 있는 호텔 등을 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소에도 183 이상 있게 되면은 거주자가 되어서 8년 제촌 작용 요건의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상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중 농지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